봐봅시다. 첫 번째는 9번이에요, 9번. 9번은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지. 그지? 연조립제법. 우리가 이제 연조립제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다 들어있는 거, 이제 천천히 하나씩 봐봅시다. 다 들어있는 게 x-1. 그러니까, 먼저 1-4, 1-4, 8, 1인데, 무엇으로? 1로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3, -3, 5, 5, 6이에요. 이 t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 x-1, x-1로 묶은 나머지지. 그 다음에 두 개 있는 게 x-2였네. 2를 해주면 1, 2, -1, -2, 4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c가 4가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있는 게 3이었어요. 3이면 1, 3, 2예요. 그래서 A, B, C, D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일일이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당연히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한 문제 더 있던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29번도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얘가 이제 x-1, x-2, x-3, x-1, x-2, x-1이니까 똑같은 형태잖아. 그래요? 그 문제랑 똑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건 이제 넘어갈게. 오케이? 똑같이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 한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없어요. 일단 이제 너네들이 이제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12번인데 12번, 13번, 14번 이런 유형인데 너희가 이제 이걸 질문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할게요. 12번 같은 유형이에요. 직접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얘를 fx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나오고 나머지인데 fx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1차 이하에 대한 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1차 이하에 대한 형태로 나눴으면 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냐면 얘가 뭐라고 놓는 거예요? 상수항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지? 그러면 fx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면 당연히 fx로 나눈 나머지가 안 보이잖아. 직접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 직접 나누는 형태도 실제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로 나눌 건데 x고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x예요. 빼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cx 플러스 4예요. 이제 1이네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빼봤더니 재밌게 나와. 4 마이너스 cx가 되고 4 마이너스 c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4 마이너스 c, 안 보였지? 지은이 거기 있으면 내가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일 건데 4-C, 4-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러면은 이 식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볼 거야.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식은 뭘로 gx로 나눴는데 gx 자체가 지금 잘 봤더니 4-c로 묶여요. 그렇지? 잘 봤더니 4-c로 묶이고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C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어떤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C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C의 값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제 대입하면 C의 값 구해줄 수 있지? 그지? X에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4. 0이 되네. 그래요? C의 값은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C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알았으면 GX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GX 알았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G1 이제 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수로 나눴으면 그 나머지는 이거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합니다.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1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1차 이하가 된다라고 했으면 얘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이 문제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잘 해결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직접 나눠도 되고 직접 나눠도 돼.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직접 나누거나 첫 번째는 직접 나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곱의 형태로 나타내서 전개한 다음에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뒤에가 어떻게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힌트가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A고 상수항이 1이에요. 그렇지? 최고차항 계수가 A가 되고 상수항이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눠도 돼. 나머지 여기다 라고 문제를 처리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곱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15번 봅시다. 15번 보면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정리다 라는 거는 뭐예요? 창민아? 뭐야? 그거를 꼭 봐야 한가? 나머지 정리다. 돈영아? 나머지 정리 뭐예요? 다음 식을 1차식을 나왔을 때 1차식을 정해지게 하는 값을 그렇지. 그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다 라는 것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요. x-a로 나눴어. 그럼 몫이 무엇인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a를 대입했더니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혹시 이 식을 뭘로 나눴다면 ax 플러스 b로 나눴다면 몫이 무엇인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이 될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 r이다 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을 때 r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r'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주어진 것도 그거겠네. 우리가 이제 1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계산을 다 했겠지만 질문을 안 했으니까 이 F1은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F 마이너스 1은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구해주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거냐면 이거는 fx 이제 완전한 식을 적어줘야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되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고 이건 이제 전 시간에 배운 거고 이제 2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그거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거든.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런 거, 이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질문을 했어요. 아까쯤에 한 것 같던데, 어딨냐? 여기 있잖냐? 37번.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된 문제인데, 알파를 대입했더니, x-알파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f 알파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f 베타가 뭐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실제적으로 대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p 알파 플러스 q는 베타가 되는 거고, 베타의 제곱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q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식이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뺐더니 식이 보여요. 빼봤더니 뭐가 되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합차공식으로 이게 다 약분이 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다 약분이 되니 나눠진다. 양들 똑같은 걸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p가 주어지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알겠어요? 대입해서 나온 나머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오케이. 나중에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딨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 문제가 내년에 너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끼겠지만 모든 학교에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봐. fx를 무엇으로 나눴냐면 x-1, x-2로 나눴어요. 몫이 무엇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얘를 x-1, x-3으로 나눴어요. 몫이 또 무엇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6x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x-1, 너무 많아. x-2, 자동적으로 말하면 쓰겠으면 좋겠지.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뭐냐? rx.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 중에 어떻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당연히 첫 번째 1을 대입했더니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했을 거야. 근데 k값을 구했더니 k값 뭐 나왔어요? k값 뭐 나오지? 마이너스 3 나온가?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k값을 구했다면 이거야.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해서 이것을 푸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것을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봐봐. 첫 번째 식을 이용해도 되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첫 번째 식을 내가 이용을 할게요. 이것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은 나머지는 항상 유일해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이건데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fx라는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은 x-1,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라는 거고 세 번째 식은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게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다 어떤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식을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요? 2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2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똑같은 식이니까.
나머지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식은 x-1, x-2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만 무엇으로 나눠주면 x-1, x-2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이놈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놈의 2차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x-1, x-2로 나눴더니 몫이 a가 될 수밖에 없어.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a, b, c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미지수가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무엇만 이용해 줄 수 있냐면 이제 x의 3을 대입해서 해결만 하면 돼요. 이제 3을 대입했던 2를 대입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지 않냐? 그지? 3을 대입해 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3은 15다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에 3을 대입했더니 0이 되고 3을 대입했더니 2a가 돼요. 그러니까 F3이다 라는 것은 2a 플러스 7. 이놈이 15예요? 그래요? 그럼 a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구해진 거예요? 나머지가 구해진 거예요. rx다 라는 게 x-1, x-2 곱하기 4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제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제 r-1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항등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나머지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밑에 문제도 봐봅시다. 그 밑에 문제도 당연히 똑같이 처리하는 문제예요. 봐봤더니 fx다 라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1 q1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x-1 이거 그냥 식 안 쓸게 f1이 뭐가 될 거냐면 4가 됩니다. 라고 쓸게요. 오케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4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x의 제곱 플러스 1 x-1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나오고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될 건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라고 위에 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2차 이하인데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에 식에서 봤듯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예요. 그럼 앞에 식이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뒤에 식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뒤에 있는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A값은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F1을 대입해 줬더니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2가 되는데 4라서 A는 1이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AX 플러스 B를 어떻게 2 대입하면 2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전개해서 A, B, C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당연히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건데 한번 봐보자. 밑에 문제도 지금 완전히 똑같은 문제지. 그렇지?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고 1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래. 13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제 이 식을 x-1의 제곱 x-2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되고 나머지가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5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위의 식과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애초부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 대입해서 x는 2 대입해서 처리할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형태를 항상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뒤에 쭈그르륵 나와. 그럼 한번 봐보자. 한번 천천히 하나씩 찾아보자. 41번도 그렇게 푸는 문제지. 그지? 41번도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이제 내가 안 풀어줘도 되겠지. 41번도 그렇게 푸는 문제고, 뒤쪽에 52번도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52번을 한번 접근해볼까? 52번을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잘 봐보세요. 비슷하게 이제 푸는 문제인데, 혹시 그렇게 안 푸는 문제면 어떡하지? 봐보자.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2x고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나눠줬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이건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이놈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위의 식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미지수를 굳이 4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눴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잠깐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걸로 해결 안 할게요. 이렇게 풀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 x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꿔서 할게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계산하다 보면 나올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를 몫을 ax 플러스 b라고 잡아버릴 수 있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지? 이 나머지에 대한 식을 3차 식을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지? 그러면 미지수가 이제 2개밖에 없네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힌트를 안 썼잖아. 첫 번째 2힌트를 썼는데 2힌트를 썼지? 그지?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눠지는데 나머지를 이걸로 나눴을 때 3차 이하니까 몫이 1차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지? 이제 어떤 식이 뒤에 있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그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 직접 나눠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요. 오케이? x의 제곱 플러스 2를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몫이 ax 플러스 b였으니까 이 식을 전개해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에 ax 플러스 b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게 보이네요. 그렇지? 여기 뒤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4x 플러스 8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에 대한 식이 어떻게 표현됩니다. 라는 거냐면 x의 제곱
나머지에 대한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ax 플러스 b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4x 플러스 b 플러스 8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x 플러스 4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이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4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식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4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a는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b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너 졸립지? 너 졸립잖아. 졸립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등장해요. 봐봅시다. 이런 유형들이 다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 그렇게 푸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봐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봐봐. 한번 여기 있는 식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fx다 라는 식을 x-1의 제곱 몫이 3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차식이니까 몫과 나머지가 똑같은 거예요. 미안, 그 문제가 아니었네. 나중에 봅시다. 그 문제가 아니었네. 미안. 내가 좋아서 그러잖아. 진짜 흐름 끊기게. 미안. 뭐 어쩔 수 없지. 몇 번을 보면 되냐면 지금 이제 이 문제도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59번 봅시다. 59번 봅시다. 59번을 봤더니 이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x다 라는 식을 무엇으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무엇인가 q1x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1에 잠깐 이거 공간 좀 띄워놓고 쓸게요. 밑에 다른 식을 적을 거라서 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q2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제곱 fx다 라는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몫이 무엇인가 나오고 나머지가 지금 r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를 풀어봤으면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x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 그래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다면 이 나머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이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더해서 4x 플러스 2 나와요. 오케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말은 뭐예요? fx라는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무엇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뭐다? 2x 플러스 1이다. 그거예요. 오케이? 다시 쓸까? 위쪽에서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우리가 fx라는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묶이네요. x 플러스 1 qx q1x가 되고 플러스 1 q1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이 Rx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2차 이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뭐야? a 값이네. x에 무엇만 대입해 주면 돼요? 2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 식은 밑에 있지. 오케이? 밑에 뭐가 있냐면 f2가 있어요. f2는 0이 되고 뭐가 됩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호? 10 아니지? 2 대입하면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합시다. 2를 대입했더니 f2는 0이 되고 2를 대입했더니 9a 플러스 5. 얘가 이제 14니까 a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이제 rx가 구해졌네. r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문제에 대한 활용인 거지. 앞에서는 2차식이 항상 주어져 있어서 그 2차식을 이용하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몇 차식이 주어져 있어 버린 거예요? 3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식, 1차식 곱해진 형태를 나눠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2차식이 필요해서 앞에서 2차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면 여기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거야. 너희들 이거 반드시 연습해 봐야 돼요. 알겠지?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너희 중간고사 때 나머지 종류가 시험범인데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안 나온 학교가 이상한 학교야. 내가 이제 봐보니까 내가 이제 올해 고등수학 상을 내가 이제 담당한 선생님들마다 시험지를 담당하는 게 좀씩 달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가 되거든. 이렇게. 뭐 내가 이제 고등수학 상을 담당했었어요. 올해는. 상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봤겠지. 작년에 나온 시험지를 다 풀어봤어요. 그 작년에 나온 시험지는 절반 이상을 풀어보고 올해 나온 시험지도 절반 이상을 5개인가 6개 빼놓고 다 풀었거든 내가. 근데 한 2학기 없었던 것 같아. 좀 이상한 학교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근처 학교는 거의 다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것도 그렇게 푸는 문제였네. 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푸는 문제였네. 60번까지 봅시다. 60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x-1로 나눈 나머지랑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일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봅시다. 써보면 fx라는 식을 x-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q1x라고 씁시다. 나머지를 k라고 놓을게요. abc가 아닌 문자를 도입한 거야. 그 다음에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q2x가 되고 나머지가 뭐겠어? 마이너스 k가 돼야겠지. 왜? 나머지의 합이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뭘 구하라 라고 했냐면 x-1의 세제곱으로 나왔을 때 뭐 qx라고 그냥 적읍시다. 나머지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는 건데 봐봐.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뭘 느끼는 게 있어야 되냐면 봐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3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이 어쩌면 돼요? 이걸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 나오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k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계속 그 얘기잖냐? 그지? 앞에가 나눠 떨어지면 뒤에만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이용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K가 나와야 돼요. 그지? 첫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식 F1 대입했더니 X에 1 대입했더니 K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식에다가 1을 대입해 줬더니 K가 나오는 거니까 1 대입하면 0 되고 1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K만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할 수 있네? K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요? K가 0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K가 0이 되는 순간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가 되냐면 A의 X-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어요?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X에 1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겠습니다? 0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1을 대입해 줬더니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건데 이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이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나머지 시간 동안 좀 시간 줄 테니까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 있잖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이거 보고 해도 되거든? 앞에 나와서 이거 보고 해도 되거든? 써놓은 거. 그러니까 10분 줄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세요. 봅시다. 이제 인수 정리를 할 거예요. 인수 정리 활용. 이것은 뭐냐면 봐보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1-K는 0, F2-K는 0, F3-K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다 0이 되는 거니까 x-1, x-2, x-3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앞에 이제 1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0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해 줄 수가 있어요. F0은 1이니까 0 대입할까요? 1 K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돼요. K는 뭐가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7 대입해가지고 F4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형태를 찾아가지고 인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밑에 문제도 이런 유형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조금 활용이 되어 있네. 뭐냐면 뒤에 있는 형태만 좀 바꿔서 써봤더니 1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 곱하기 F1-1은 0입니다. 2 곱하기 F2-1도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양변에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그러면 얘를 3 곱하기 F3-1도 0입니다. 4 곱하기 F4-1도 0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할 건데 그러면 fx-1이라는 식을 1 대입했더니 0 되고 이 방정식에 뭐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이 식에 1 대입했더니 0 되고 2 대입했더니 0 되고 3 대입했더니 0 되고 4 대입했더니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인수를 어떻게 가질 거냐면, x-1, x-2, x-3, x-4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봐봐. 3차식이니까, x 곱해지면 4차식이지. 4차식이지. 최고차항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최고차항 뭐라고 주어진 게 없지? 그지? 최고차항 계수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K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네. 우리가 이제 가장 거슬리는 게 뭐야? fx야. K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에서 가장 걸리는 게 fx잖아. fx만 없애면 K 구할 수 있겠어요? x에 0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x에 0을 대입해 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은 k배의 24가 돼요. 그래요? 0 대입했더니 곱했더니 24 되지. k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봐봐. 이식인데 k는 마이너스 24인데 5 대입해주면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f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뒤에 식에 5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밑에 식도 봐봅시다. 밑에 식을 봤더니 이제 조금 다르게 등장했네요. 근데 이 x에 들어가는 식을 주목하세요. 마이너스 3은 0이고 올릴게요. f2 마이너스 5도 0이고 f3 마이너스 7도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냐면 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2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3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홀수네 홀수. 2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2x 플러스 1로. 요거 2 곱하기 1 플러스 1이에요. 2 곱하기 2 플러스 1이에요. 2 곱하기 3 플러스 1이에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1 대입했더니 0이 되고 2 대입했더니 0이 되고 3 대입했더니 0이 돼요. 그래요? 3차식이다 라고 했는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k는 모르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f4랑 f0을 대입해서 0이랑 4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f4 먼저 구해봅시다. 이제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4대만 마이너스 9는 4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6k예요. 그런가? 6k지? 그래? 그 다음에 f0를 구할까요? 제로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6k네. 그래요? 두 개 더해주면 이제 구해줄 수 있지? f4 플러스 f0 뭐가 돼요? 10이 돼요.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지?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뒤에 문제들을 봐봅시다. 뒤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쭈루루 등장하지? 47번 봅시다. 47번 봤더니 봐봐 이제 이거 일일이 잘 바꾸는 거야. f1-1 0 2f2-3 0 3f3-5 0 4f4-7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라고? 1 곱하기 1f1-2잖아. 이거 1로 표현해 줄 수 있고 2로 표현해 줄 수 있고 3로 4로 표현해 줄 수 있지. 똑같은 형태로. 뭐예요? 2 곱하기 1-1 2 곱하기 2-1 3 곱하기 2-1 뭐하냐 지금 3 곱하기 1 한다 2 곱하기 3-1 이렇게 직선 있게 써야지 2 곱하기 4-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라는 식에
1 대입했더니 0 되고 2 대입했더니 0 되고 3 대입했더니 4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fx다라는 식은 3차 다항식이니까 최고차항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1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3 대입했더니 4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k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뭐를 이용해서? fx를 없앴는데 뭐를 0 대입하면 k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을 대입해 줬더니 뭐가 돼요? 1인가? 24k네. 1부터 4까지 곱하면 24거든. k는 뭐가 돼요? 2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OFO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해 이제 O 대입해주면 OFO가 나와요. k값 구해줬으니까 대입하면 처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지금 계속 똑같은 형태가 등장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봅시다. 48번 말고 49번 볼게요. 49번도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데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써볼 거야. fx를 x-a로 나눴더니 fa는 a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fb는 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c예요. fc는 c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바꾼 거예요. 순서만 좀 바꿔서 쓴 거예요. 순서만 바꿔서 쓴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 아까쯤에 어떤 게 등장했냐면 위에 있는 식들을 봐보면 1 대입했을 때 1로 표현해줘야 되고 2 대입했을 때 2로 3 대입했을 때 3으로 4 대입했을 때 4로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목표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위에 조건을 봐봤더니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이 조건이 있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b 플러스 c를 뭘로? 10-a로 바꿔줄 수 있어요. 10-b로 바꿀 수 있고 10-c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A, B, C에 대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네요. 그러면 다 이항시켜서 표현해 볼까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F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고 FB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고 FC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 많이 본 식이지? f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을 지금 무엇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지. 봐봐. 몇 차식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수로 이걸 가질 것이고 뭔가 식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해주래요. 뭐만 이항시키면 돼요? 20만 이항시켜주면 나머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20만 이제 이항시켜주면 fx를 이항시키면 x-a, x-b, x-c, qx가 되고 이항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근데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 나눠주는 식보다 차수가 낮기만 하면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Rx예요. 그러면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알겠어? 조금 이제 활용됐던 문제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던데. 없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 번째 전 시간에 했던 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방금 전에 했던 유형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나머지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자. 앞에서부터 이제 봐봅시다. 봐보면 23번부터 봅시다. 23번이 처음이지? 아까 아침에 제외하고 23번이 처음이에요. 23번 봐봅시다. 우리가 인수를 가진다라는 것은 정수계수가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의 인수를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 말은 계수가 정수니까 봐봐. 이 최고차항이 1이잖아. 그러면 어떤 형태밖에 안 될 거냐면 x 플러스 어떤 형태밖에 안 될 거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 x 플러스 a라고 할까? 마이너스 a라고 할까? 얘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겠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이니까 얘가 a를 대입했을 때 이게 인수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에 x 마이너스 a고 qx가 될 거란 말이야.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p는 0이에요. 오케이? p가 뭐라는 조건이 있거든? 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p는 a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요? 2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항시키면 2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수가 되려면 얘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곱해졌잖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돼요. 이거 정수잖아. 이거 정수지. 그지? 정수 두 개 곱해서 소수래. 그럼 소수는 약수가 뭐하고 뭐의 분수예요? 2라고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곱해졌다가 어떤 두 수가 곱해졌어. 이거 정수 두 개 곱해가지고 소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얘가 1이 되던가? 얘가 1이 되던가.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이 될 때, 얘가 1이 될 때가 쉬우니까 얘 1일 때 해볼까? 얘가 1이면 A가 1이에요? 그렇지. A가 1이에요?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1일 때 해볼까? 얘가 1일 때면 A의 제곱이 1이니까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방금 A가 1일 때 안 됐지? A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1 곱하기 3이네. 소수 돼요? 안 돼요? 되지. 소수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냐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인수를 가지려면 이 A는 뭐냐면 P의 약수가 돼야 돼. 무조건. P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P. 이렇게 4개지. 그지? 이거 4개를 대입해봐서 생각해도 돼요. 1,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P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돼. 근데 애초부터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은 대입해서 소수니까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한 게 좀 더 쉽겠어요? 많은 수를 대입한 것보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더 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좀 비슷한 문제가 뒤에 있던데. 뒤에? 비슷한 문제가 아까 물어본 것 같던데. 요거.
봐봐. 이거 인수로 갔는데 그럼 P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약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지? 될 수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 뿐이에요. 오케이? P가 될 수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개 뿐이에요. 근데 자연수 A, B고 이것을 만족하는 값 찾아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대입해보라는 거야. 얘는 방법이 없어. 1 넣어볼까? 여기다 1 넣어볼까요? 1. 여기다 1 넣어봐. 1 넣어보면, 1 넣어보면, 어렵네, 갑자기.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요. 그럼 A 플러스 B. 이 둘 다 자연수잖냐?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X 마이너스 1이 인수가 되는 거 아니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1 플러스 아니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이것도 음수지. 그지? 자연수니까 이 지금 사라지잖아. A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음수잖아.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2 넣어볼까? 2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든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지? 16 8A 4 2B 마이너스 2에요. 계산해봤더니 8A 플러스 2B 플러스 18 자연수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값만 0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면 마이너스 2만 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입했더니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해봤더니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정리해보자. 어려워. 8A 마이너스 2B가 얘는 이제 0이 될 수 있지? 그래요? 그럼 얘밖에 없네. 정리해봤더니 4A 플러스 B는 9가 돼요. 그지? A가 지금 B보다 큰 자연수가 되려면 2, 1 얘밖에 안 되네. 오케이? 2, 1 얘밖에 없어요. A가 2, B가 1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A가 2, B가 1이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P는 뭐가 돼요? P는 2잖아. 그러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뭐의 약수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약수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예요. 오케이?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힘드니까 그냥 대입해서 푼 거예요. 이런 문제는 뒤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봅시다. 다 있고 볼 문제는 다 있고 이 문제에 너희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 있지 않냐? 자주 등장할 거예요. 수2에서도 자주 등장할 거예요. 수2에서. 너희가 수2까지 배운 친구들이 지금 있지? 거기에서 자주 나올 거야? 이런 식이 등장했다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차수를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x의 n차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차수만 집어넣읍시다. ax의 n제곱만 집어넣을게요. ax의 2n제곱이지? 그지? 여기에서 가장 큰 차수 ax의 n제곱 집어넣었더니 ax의 n 플러스 1차예요. 똑같아지려면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x가 몇 차식입니다? 1차식입니다. 라고 찾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어떤 식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 x의 n제곱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x의 n제곱이니까 차수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차수를 생각했으면 당연히 너희들 이제 풀 수 있을걸? ax 플러스 b를 대입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돼요. 오케이? 양면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나?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마이너스 2는 뭐 돼요? 대입법이 좀 더 쉽나? 계수 비교하면 좀 계속 복잡할 것 같잖아. F4는 2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4로 만들어주면 F16, 계산 복잡하네. F16은 4대 2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2. 그럼 이제 대입해서 풀 수 있겠어요? 더 복잡할 것 같냐? 아무튼 계수 비교가 좀 더 복잡할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너희들 한번 해보세요. 계수 비교하던가 아니면 수치 대입법을 처리하던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다룰 건 다 한 것 같고. 이 문제 봅시다. 7로 나눈 나머지 구해주래요. 이게 뭐냐면 뭘 x로 놓을까? 이놈을 x로 놓을까요? 그게 이제 쉬워. 2의 세제곱을 x로 놓는 순간 얘 x의 몇 제곱이에요? 333제곱이에요. 그렇지? 7은 뭐냐면 x-1이에요. 몫이 무엇인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왜 x에 1 대입하면 1 나오잖아. 그래요? 원래대로 넣을까요? 원래대로 x에 2의 세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999제곱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뭐예요? 7. 7로 나눴더니 몫이 2의 세제곱이고 나머지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구해줄 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 근데 너희들 센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냐? 센 시스템에 비슷한 문제 있어요. 풀어봐. 오케이? 풀어봐. 센 시스템에 어떻게 있을 거냐면 2의 1001제곱 플러스 2의 1002제곱 이게 4개가 있거든. 4개가? 이런 문제 있을 거거든. 아닌가? 있을 거야. 시스템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 여기 있거든. 위치도 알아. 풀어보세요. 알겠지? 찾아줄까 위치? 뽑아줄까 그 문제? 뽑아주라. 오, 아무도 공부에 열정적인 친구가 없네. 뽑아줘야겠다. 숙제 내줘야겠다. 좀 더 뽑아줄 테니까 풀어와. 다음 시간까지. 알겠지? 무조건 뽑아주고 싶네. 그 다음 봅시다. 안 되겠어. 이거 봅시다. 이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문제집마다 거의 한 문제를 볼 거야. 조금 난이도 있다라는 문제집. 뭐 1년에 한두 문제씩 반드시 볼 거란 말이야. 뭐냐면 봐봐. 이건 문제를 잘 보는 게 힘이야. F1 마이너스 F1이랑 G1이 같대. F-1 마이너스 G-1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야. 이 형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이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 형태. fx-gx에 대한 형태를 만들 건데 a-px의 세제곱 플러스 b-q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rx 플러스 2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f1-g1은 0이네. 뭐야 왜 붙였다 띄었다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하트를 붙였다 띄었다 하길래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봅시다. 그럼 이게 뭐야? f0-g0은 뭐가 돼요? 2가 되지. 0 대하면 2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f1-g1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fx-gx라는 식을 서로 같대. 그래요? 서로 같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 있잖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또 인수 뭘 가져요? 이것도 같지? 세고차 함께해서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0 대입해서 2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0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면 0 대입해주면 뭐냐면 K가 나오는데 2K가 나오는데 2K는 2예요.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뭐 fx식이 주어졌는데 fx-gx다 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에 x-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빼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야. 뺀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봅시다. 아까 못 푼 거. 우리가 이제 해석해보자. 이건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x-1의 제곱, 목과 나머지가 같으니까 3차식이에요. ax 플러스 b가 몫이면 나머지도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 형태가 필요하지. 여기서 이 형태가 필요해요. 그럼 이 형태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a에 x-1 a 플러스 b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각각을 분배할게요.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오케이? 지금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a고 2차 이하지? 나머지 돼요? 안 돼요? 돼요?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이 나머지 a 플러스 b x-1의 제곱 ax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 이거라고 할 수 있지. 차수가 더 작잖아. 차수가 작게 나오면 나머지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게 rx예요. 그러면 이게 rx니까 0 대입했을 때랑 3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네. 그래? 그리고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내가 너무 어렵게 풀었냐?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아. 나 좀 지워도 돼? 미안. 지울게.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다른 방법으로 풀게. 끝까지 완결 짓고 다른 방법 풀까? 끝까지 완결 짓게. 지금 보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네. 갑자기 보니까. 1대하면 싸그리 연계고, 이거 이제 a 플러스 b가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에 0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에요.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b가 3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 곱하기 4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 수 있지. 얘가 2고 얘가 2니까. 오케이? 그럼 정리해 봤더니 2 플러스 b는 8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사라져서 이항시켜버리면 a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b는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계산이 더 복잡해서 좀 더 쉽게 합시다. 근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여기까지 똑같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계산을 좀 더 쉽게 하자. 방금 전에 딱 보이네. 맨 처음 푸는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뭐야, 이거 먼저 이거 하면 더 쉬울 것 같아. F1 대입했더니 0 되고 뭐가 되면 A 플러스 B가 A초부터 뭐예요? 2예요. 그래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대입합시다. 대입했더니 이 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와버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와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a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좀 더 쉬워.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네.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표현돼 버리면 fx라는 식을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0 대입했을 때 3 대입하면 a 값을 구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오케이? 그러면은 0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3 대입하게 되면 8 플러스 3a 플러스 2 그래요? 이항시키면 좀 뭔가 이상하다. 3 대입하면 이거 2a다 2a 이항시켜서 정리해보면 3a는 마이너스 6이라서 a는 마이너스 2 똑같이 등장하지?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뭐 4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rx 중요한 거니까. rx가 방으로 구해지네? rx는 뭐가 돼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예요. 그래요? 여기다가 5 대입해서 r5 구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들이냐? 마지막 문제들 봐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fx라는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해주세요. fx라는 식을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x-1, x-2로 나눴더니 몫이 무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1이랑 f2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f1이랑 f2를 어디서 구해줄 수 있냐면 이 식에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 이거 3으로 만들어주면 얘 2잖냐? x 2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f3은 f2 플러스 2 대입한 거니까 24. f3이 뭐라고 했냐면 36이었지? 그지? f2 뭐가 돼요? 12가 돼요. 오케이? 이 과정을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해주면 1 대입해주면 되겠네. 1 대입하면 얘가 f2가 되지? 그럼 f1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f2는 f1 플러스 6이니까 이거 12라고 했으니까 f1은 이제 뭐가 돼요? 6이에요. 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머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58번 봅시다. 58번 보면 이건 도대체 뭔 소리가 라는 거야. 뭔 소리가 라는 거지. 시간이 충분한가? 내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를 설명할 시간이 충분한가 잠깐 쳐다봤어요. 잠깐 쳐다봤는데 봅시다. 그냥 식으로만 해결합시다. 오케이? 식으로만 일단 이거 봐보자. 봐봐. 얘들아. 이거 있잖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 플러스 b야. 이차 함수지? 이차 함수인데 0이랑 1을 대입했을 때 b의 값을 가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당연히 너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바로 튀어나오겠지만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2분의 1에 대해 대칭입니다.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쓴 이유는 단 하나야. 나중에 수투에서 이런 거 많이 할 거거든. 오케이? 수투에서 많이 할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런 거를 가끔 보일 때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일부러 보인 거예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 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게 바로 보일 수도 있어. 이제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써진 거, 이제 책에 써진 것들, 아, 이것들 했으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보이면 이제 식을 대입해서 너희가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 오케이? 식을 대입하면 바로 나와. 오케이?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f2로 하자. f2 마이너스 x는 f2 플러스 x다라는 식이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 뭔 함수예요? 뭔 함수야? 2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뺐어요? 그래요? 2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더했어요?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2에서 얼마 뺀 거랑 2에서 얼마 더한 게 같겠습니다. 라는 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미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면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냐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도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혹시 얘를 t로 바꿔서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는 t니까 x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 t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대신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ft는 f4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미의 t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x는 2에 대해서 t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로만 바꿔주면 fx는 4-x 이미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나 이 식이 성립하나 어차피 어떤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야. 두 개 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에요. 아시겠어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문자로 바꾸어서 처리해 봅시다. 문자로 바꾸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나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래 2에 대해 대칭인데 a에 대해 대칭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a에 대해 대칭,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a는 a 플러스 x. 그러니까 a-x의 함수의 값이랑 a 플러스 x의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x는 a에 대해 대칭인 식은. 그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바꾸어서 다시 t로 바꾸어서 처리해 볼게요. a-x를 t로 치해내 봤더니 t는 x는 어떻게 바꿔지냐면 a-t예요. 오케이? 이항시켜 봤더니 다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ft는 뭐냐면 f2a-t예요. 오케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fx는 f2a-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x는 a에 대해 대칭인 식을 fx는 f2a-x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표현된 식은 x는 a에 대해 대칭인 식이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미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x는 2분의 1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자주 등장할 거거든. 등장할 거야. 봐봐. 뭐가 일정하냐면 합이 일정한 거예요. 합이 일정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야. 그지? 저 안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잖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지. 오케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a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a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이 일정한 형태가 등장한다면 대칭인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합이 일정한 형태, 합이 1이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분의 1이에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x는 2분의 1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식 자체가
x는 2분의 1이 대칭이라서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 때 크게 이용은 되지 않는데 언급해 주고 싶은 거였어.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제 처리할 거예요. 뭐냐면 봅시다. x 이거를 fx로 나눴더니 몫이 qnx가 되고 나머지가 pnx 플러스 qn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써보라 라는 거냐면 1-x의 n제곱을 x 대신에 1-x 집어넣은 거지. f에 1-x로 나눴더니 1-x가 되는 거고 pn 1-x 플러스 qn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 식을 이걸로 나왔더니 몫을 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얘랑 뭐랑 같다라고 했어요? fx랑 같다라고 했어요? fx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fx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fx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오케이? 있지?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얘를 fx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봐봐. 이거 지우고 다 있을까? 지우고 다 있을까 이거? 이것만 fx로.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봐. 두 개를 더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xn제곱 플러스 1-xn제곱을 fx로 나누었더니 qnx 플러스 qn 1-x가 등장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 x 사라지고 pn 플러스 2qn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거를 fx로 나눴더니 몫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뭐 한 문제 남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두 문제 남았다. 덥지 마. 가야 해요? 네. 알았어요. 두 문제 내가 일단 풀게. 봐봅시다. 61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1인 3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태는 뭐냐면 너희들이 자주 등장할 거거든? 이 문제. 얘를 0으로 만들 거야. 그럼 이 x에 2 대입하면 0이지. 그지? x에 2를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럼 이쪽 0이 되고 2를 대입해봐. 그러면은 0은 6f1이에요. 그 말은 f1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어느 쪽이 0이 될 때? 이쪽이 0이 될 때 해볼 거야.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을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즉 f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를 계속 찾아주는 거야. 찾아보면 마이너스 3을 만든 형태를 찾을 수 있나라는 거야. 이제 2를 만들거나 얘를 2를 만들면 x에다가 2 넣으면 1 되는 거야. 오케이? x에 2 대입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x에다가 2를 넣을 거야. x에 2를 넣게 되면 여기 의미가 없네.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방금 전에 썼던 거잖아. x에다가 이거 1로 만들 거야. 0을 넣어봤더니 이제 형태를 넣어볼게요. 이 형태를 너희들이 찾아보는 거야.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의 f1은 4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근데 f1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0이에요. 이렇게 0이 되는 식을 찾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야.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은. 오케이? 올려놓을 테니까 꼭 봐. 그러면 이 세 개가 0이다 라는 것은 이제 fx 구할 수 있겠네. 그지? fx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1,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에요.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잖냐? 첫 번째 예를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수를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차수를 찾아주겠다라는 거. 위에 문제는 차수를 안 찾은 게 뭐냐면, 이거 어차피 차수를 찾을 수가 없어. xn차 넣어봤자, xn차에다가 1 더해지니까 xn 플러스 1. xn에다가 1 더하면 xn 플러스 1이지. 그걸 풀 수가 없거든, 이 문제는. 그래서 대입해서 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밑에 식 같은 경우는 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x의 n차 해봤더니 얘가 x의 뭐예요? n 플러스 2제곱이야. 아, n 플러스 2제곱. x의 2n제곱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n차 해봤더니 x의 뭐지? n제곱 플러스 3.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수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차수가 똑같아진다라는 거면 n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3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n이 뒤에 있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3보다 더 작아 버리니까 따질 필요 없겠지. 6차잖아 지금. 3 대입하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식은 몇 차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3차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3차식입니다) 라는 것을 찾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처리할 거야. f0 대입하면 뭐가 돼요? 0되지. 그지? f0 대입하면 0돼요. f0 대입하면 0돼요.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f1 나오잖냐?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f0이니까 대입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f2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0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1은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가 돼요? 0 돼요. 그렇지? f0 0이었으니까 우리가 f0 0이다 먼저 구했잖냐? f0을 0이다 라는 거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0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걸 체크해 볼게요. 2를 만들 수 있나 라는 걸 체크해 볼게.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네. 그지?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또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F1은 F2 마이너스 2 플러스 2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0이었으니까 F2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래 이제 0이었으니까 F2는 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봐보자. 이거 맞지? 그지? 이거 맞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fx식이 나왔어. fx식이 뭐가 되냐면 fx식 뭐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몰라. a라고 놓읍시다.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이에요. 그래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는데 3차식이잖아.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보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가? 넣어봤더니 앞에 있는 식이 디귿봤더니 x-3을 곱해버리면 a에 x-1, x-2, x-3이에요. 이제 우변 봅시다. x-1 대입하면 x-1, x-2, x-3인데 x가 곱해지면 a에 x, x-1, x-2, x-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차식인지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숙제는